해놓고 뷰 메뉴에 일람표, 수량 일람표, 이거로 대략적으로 이제 그 면적들을 얼만큼 나눠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게요. 쭉 내려가서 룸이라고 있을 겁니다. 룸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뭐 그 면적 비율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볼게요. 확인 누르면 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쓸 수 있는 곳이 나와요. 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쓸 수 있는 곳이 나오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써야 될 정보들 중에 보면은 지금은 간단하게 그 이름하고 몇 층에 있는 건지 정도 알아야 될 거고, 몇 층에 있는 무슨 실이냐,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냐, 이 정도는 알아야 그 대충 얼마씩 나눠 쓰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층을 먼저 넣을게요. 레벨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네요. 이 레벨이 1층, 2층 할 때 쓰는 거니까 레벨을 쓰겠다라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니까 이름이 있네. 요게 이제 실의 이름이겠죠. 실의 이름 값을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 있네요. 이거는 계산된 값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계산된 값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용으로 그 규모를 검토해 보면서 뭔가 확인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 룸을 직접 배치하지 않는 한 이 면적은 계산되지 않을 거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이거 말고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매개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프로젝트 환경에서도 매개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옆에 있는 매개 변수 얘를 눌러서 매개 변수의 종류는 면적으로 하겠습니다. 면적.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면적이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가 해당할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여기 보면 그래픽, 언더레이, 뷰 범위 이런 게 뜨죠. 그러니까 이런 거 중에 어디에다가 배치시킬래를 묻는 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 결과도 괜찮긴 한데 그냥 기타에다 넣을게요. 기타라는 그룹에 소속됐으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상 면적, 계산 면적 이렇게 집어넣고 만들게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면 얘네가 뜨죠. 리스트가 이제 뜰 거고, 룸을 저희가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룸에 대한 정보들은 안 나와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만들 거니까 미리 룸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좀 조절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 보면은 데이터 행 삽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결과값을 보는 게 아니고 결과값을 볼 애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만들 수 있죠. 하나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에 배치 안됨이라고 뜹니다. 아직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룸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하려고 했던 애들을 넣어보면 되겠네요. 5개니까 5개를 일단 만들었고, 이름을 쭉 쓰시면 됩니다. 이름을 쓰셨으면 이쪽에 이제 계산 면적 부분에 가서 타이핑을 해보면은 1, 2, 3 이렇게 보면 숫자가 입력되고 제곱미터라고 뜹니다. 이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쓸게요. 그냥 뭐 10제곱미터씩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엔터 하시면은 뭐 면적 잘 써지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최종 면적의 합계가 저희가 예상하는 면적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넘는지 안 넘는지. 그러면은 여기서 총합이 계산되는 걸 좀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총합이 좀 같이 계산되는 거를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쪽에 좌측에 보면 이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걸 수정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아무 것이나 누르셔도 동일해요. 근데 이제 정렬 그룹화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죠. 아무거나 눌러도 동일해요. 여기 있는 6개가 여기 있는 6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신 다음에 면적이라고 하는 값이
일단 이렇게 할게요. 먼저 이제 이름별로 오른차순으로 가나다 순이겠죠. 그 순서대로 얘네를 정리해서 보여줘 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순서대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 이름별로 오른차순으로 정리를 해줘 라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꾸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돌릴게요. 레벨별로, 두 번째는 이름별로, 층별로, 이름별로 정리를 해서 보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총합을 보겠다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총합. 그러니까 뭐가 됐든 여기 얘네들의 합계값을 층별로 이름이 같다면 합계값을 보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형식에 가서 면적 부분에 합계값 밑에 있는 계산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합 계산, 면적 부분은 총합을 계산해서, 이게 만약에 두 개다, 카운터가 두 개다 그러면 합쳐서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로 얘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얘가 아니고 얘를 했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합 계산을 하시고 확인 누르면은 합계값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 값을 이제 넣으면서 몇 제곱미터씩 하면 좋을까를 좀 볼 건데, 문제는 이제 이 값이 저희가 아까 설계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여기하고 여기는 규모면에서 얘가 제일 크겠지만 얘네들도 좀 규모나 컨셉을 살려 쓸 거니까 규모가 작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쪽 영역이 좀 커질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얘네가 적어도 전체 면적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내가 했는지를 보면서 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시는 거죠?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필드에 가서 얘네가 몇 퍼센트인지를 먼저 좀 볼 수 있는 매개 변수를 하나 더 만들게요. 총계값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미리 곱해 놨어요. 62.4제곱미터가 저희가 설계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에요. 62.4제곱미터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값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값들을 활용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값을 보여주는 애가 요 fx라고 하는 애입니다. 얘도 매개 변수예요. fx를 눌러주면은 이름을 지정할 수 있게 나오는데, 여기를 면적 비율로 하시고, 뭐 백분율로 보고 싶으면 백분율로 하시는데, 일단 수식으로 보면 이제 분야는 공통, 유형은 번호, 그리고 옆에 이제 수식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수식 옆에 점점점을 누르면 매개 변수를 선택할 수 있게 뜨죠. 이 중에서 계산 면적을 저희가 이 계산 면적 값을 활용할 건데, 62.4라고 하는 얘가 이제 전체 면적이고, 그래서 계산 면적을 누르고 확인 나누기 62.4,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적용 누르시면 비율이 나오죠. 여기 이제 백분율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퍼센트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필드에 와서 면적 비율을 누르고 연필을 눌러서 바꾸시면 되는데, 수정은 안 되게 돼 있나 보네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곱하기 100 하시면 되죠. 어차피 백분율은 동일하니까 곱하기 100 해도 동일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16.25%, 025% 이렇게 보여주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면적이 내가 설계한 면적을 넘어서는지, 그리고 전체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들어오셔서 형식에 가서 이 면적 비율이 만약에 아무리 커도
30%를 넘어서는 건 살짝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개 실인데 그 중에 하나가 30을 넘긴다. 그럼 너무 크게 잡힌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35를 40을 넘긴다 그러면 위험한다고 보고 40을 넘기면 나한테 신호를 좀 해달라 라고 넣을게요. 물론 숫자 값이 있으니까 비율을 보셔도 되는데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적 비율을 누르시고 조건부 형식을 눌러서 면적 비율이 엑셀이랑 유사하죠. 엑셀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엑셀에 있는 일부 수식을 여기서 쓸 수 있게 해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 비율이 뭐뭐보다 크다면 빨간색으로 보여줘가 됩니다. 값은 이게 40보다 크다면 빨갛게 칠해줘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누르시고 테스트로 예를 들어서 뭐 신나게 60 이렇게 넣어보면 뜨는 거죠. 96%를 차지합니다 라고 뜨죠. 30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동이 잘 되는 걸 확인했고 25제곱미터가 40%래요. 근데 궁금한 건 25제곱미터가 몇 미터냐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나는 실의 크기를 내가 생각했던 가로 세로 길이 값을 곱했을 때 얘가 나오게 만들어 놓으면 가로 얼마 세로 얼마를 넣었을 때 면적이 계산되고 그거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볼 수 있다면 저희가 설계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 겁니다.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요. 요거는 이제 수식을 못 쓰니까 계산 면적 같은 경우는 지워버리고 면적 비율은 그냥 나중에 연결하면 되고, 그럼 매개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가로라는 매개 변수를 여기다가 길이로 넣으시면 되겠죠. 길이. 이 부분 만든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안 되신 분은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지우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 한 거 말고도 저희가 쓸 수 있는 매개 변수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길이 면적만 되는 게 아니고 뭐 속도, 시간, 최적, 통화, 재료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yes, no도 되죠.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조합해서 뭘 만들 수 있을까는 그 상황별로 많이 연구해보고 확인해보시면 진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 연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업무별로, 업무 단위별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가로 세로 길이,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을 때 이게 몇 제곱미터인지가 나오는 걸 알고 싶고요. 이 몇 제곱미터인지가 전체 면적 중에 이 그 각 영역별 면적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알고 싶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면적이 특정 퍼센트, 예를 들면은 40%를 넘는다라고 하면 나한테 경고를 좀 보내줘 라고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한 번에 해본다라고 치면, 물론 수식은 좀 여러 번 고쳐서 쓰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면적이 아니고 길이가 필요하겠죠. 길이. 그래서 길이로 매개 변수를 가로를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얘가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만든 매개 변수로도 쓸 수 있다예요. 그래서 길이로 되어 있는 가로라는 매개 변수, 그 다음에 길이 값을 가지고 있는 세로라는 매개 변수를 길이로 만들었습니다. 길이 값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면적 값을 만들 건데 그 면적 값은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 값들을 활용해서 만들 거거든요. 이 두 개를 곱한 게 면적으로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fx라고 써 있는 함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를 써서 여기는 계산 면적이라고 하는 걸 만들 건데,
이 계산 면적은 그냥 수식 요거로 쓰는 게 편하긴 합니다. 여기다가 가로 곱하기 세로 값이 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위는 유형은 면적으로, 그 다음에 이 면적 값에 따라서 몇 %인지를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시 함수로 이거는 면적 비율이라고 만들 거고, 얘도 번호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산 면적 나누기, 저희가 최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62.4제곱미터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100이라고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면적 비율이라고 하는 애가 예를 들면 조건부 형식을 걸어서 면적 비율 값이 뭐뭐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40%보다 크다면 나한테 빨간색으로 좀 경고를 해달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은 얘네들이 가로 세로를 넣으면 면적이 나오고 그게 몇 %를 차지하는지가 나오겠죠. 해보겠습니다. 가로를 3000, 세로를 2000이라고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이 룸을 이용해서 얘네를 보고 이 정도 되겠구나 라는 걸 예상하시면서 뭐 설계를 실별로 면적을 좀 배치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되고, 실제로 얘네는 이제 나중에 룸으로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얘네는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나중에 룸을 배치하실 때 이쪽에 보면은 세로 작성이 아니고 미리 만들어 놓은 룸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그 아까 전에 해놨던 계산값, 뭐 예상값, 비율, 걔네들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실의 이름, 실의 뭐 종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룸은 미리 만들어 놓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입니다.